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IELTS, 그 IELTS 리스닝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페이퍼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섹션 1, 2, 3, 4 4개의 섹션이 나오고요.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딱 40문제만 푸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30분 동안 음원이 나오고 40문제를 푸시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답을 적으시오 라고 하면서 10분을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답안지에 답을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10분이라는 긴 시간을 주는데 음원도 듣고 문제도 풀고 답도 막 적으면서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답안지에 적는 시간에만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볼 땐 좀 다르죠? 음원 듣고 바로 답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2분밖에 안 주니까 바로바로 답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닝 문제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섹션 1, 2, 3, 4에서 1, 2는 주로 일상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3, 4는 학술적인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던가 선생님과 학생의 튜토리얼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섹션 1은 대화이고 섹션 2는 독백이죠. 그리고 섹션 3는 다시 대화이고 섹션 4는 독백입니다. 즉 대화와 독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는 2명이나 2명 이상인데 보통은 2명입니다. 자, 다음 리스닝 문제는 이렇게 많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이 있는데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컴플리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죠. 그거는 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명사일지 형용사일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법을 체크해서 들어갈 품사를 정확히 체크하신 것이 이 컴플리션 문제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는 건데요.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분류의 기준을 잘 짜두셔야 돼요. 자, A는 모두가, B번은 어른만, C번은 아이들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분류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칭은요, 짝 맞추기 문제인데요. 이 짝 맞추기 문제는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보기가. 1번 길게, 2번 길게, 문장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음원에서는 뭐라고 바뀌어서 나올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짝 맞추기 문제는, 매칭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요즘 인기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매칭 문제 잘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이게 최고로 어렵고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멀티플 초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가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멀티플 초이스는요, 토플 문제처럼 문제가 나오고 A, B, C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A, B, C에 나오는 말들이 음원에서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음원을 대충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리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들을 아무거나 적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들리는 것만 아무거나 적으면 오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확히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얘기일 테지만 해석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딱히 엄청난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듣고 해석이 가능하신 분만 멀티플 초이스로 완벽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령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요령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듣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에 한해서 특별히 멀티플 초이스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이 요령을 알아봤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듣기가 가능하신 분이 이 요령을 알게 되면 2주, 3주 만에 쫙 올라가요. 그런 경험을 제가 실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실전반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듣기가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 요령을 쫙 알게 되면은 쭉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령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듣기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레이블링 어 맵은요, 지도 문제인데요. 한동안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IELTS 리스닝에 굉장히 독특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가 있고 지도의 어떤 부분에 내가 찾아가야 되는지 그 지도를 착 보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토플이나 이런 시험에는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보통 지리감이 밝으신 분이 되게
잘 푸시고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는지 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전치사를 잘 듣는 것이 일단은 요령입니다. 전치사. 옆에 있다는 건지 뒤에 있다는 건지 그쵸? 아니면 안에 있다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주로 잘 들으시면 되고요. 단답형 문제는 인기가 잘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short answer 문제가 ABC를 달고 나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short answer형 문제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점심 뭐 먹었니? 그러면 lunch 뭐 이런 식으로 적는 문제인데 안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요? A. lunch, B. breakfast, 뭐 3번 dinner 이런 식으로 A, B, C를 달고 나온다. 그 다음에 flow chart 문제도 요즘 인기가 아주 많은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나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환 시그널입니다. 전환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전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라던가 영어로는 뭘까요, 여러분? Okay 이런 거라던가 so, now, nex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전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전환 시그널을 잘 들으시면 2단계가 끝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multiple choice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처음 음원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완벽히 파악한다.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UK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라는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기 읽어야 된다고요? 네,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A, B, C가 다 나올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을 할애해서 완벽히 문제를 분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만을 고른다. 여러분, 모든 단어를 다 읽고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을 잡으셔야 돼요. 이따가, 지금이구나. 자, 키워드는 대부분 뭐가 나온다고 읽어볼까요? 시작. 명사, 공부하러 오셨죠? 시작. 명사, 동사, 부정어이다. 물론 형용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명사가 키워드예요. 우리 아까 찾은 이 키워드들 보면 다 명사 아닌가요? 그쵸? 무슨 뭐 데이터라던가 theoretical이라던가 statistics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less 같은 단어들이에요. 요런 거 부정어죠. 부정어 꼭 잡아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부정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자, 키워드 뭐라고요? 외워볼까 시작. 명사, 동사, 부정어이다. 그리고 오답을 소거한다. 정답 맞추려고 하면 함정이 빠지게 되고요. 오답을 지워 나가시면 정답이 남게 됩니다. 한번 그런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정말 잘 풀려요. 아셨죠? 정답만 찾으시면 오답을 고르게 돼요. 오답을 제껴내세요. 지워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IELTS 리스닝 공부하시려면 이거 꼭 하셔야 돼요. 1번. 영국식 발음과 연음과 단어와 패러프레이징을 열심히 공부하신다. 요거는 혼자 하셔도 좋지만 제가 나눠드리는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자료 같은 것을 보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혼자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저는 IELTS에서만 나오는 기출들만을 모아서 딱 엑기스로 드리니까. 그 다음에 2번 정확한 문제 유형별 공략법. 아까 멀티플 초이스 잠깐 풀어봤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플로우 차트 문제 푸는 요령이라던가 매칭에서의 요령, 문제 풀 때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요령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윤쌤의 비법을 아시면 더 빨리 할 수 있겠고요. 정확한 키워드 찾는 훈련 매일매일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매번 키워드를 찾는 걸 같이 연습을 해요. 여러분이 찾는 단어가 키워드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 단어가 키워드다. 이 단어가 키워드다 라고 하면 본인이 한 것과 맞춰보시면서 틀린 것을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배워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훈련. 딕테이션은 뭐냐면 빈칸 채우기인데요. 여러분 음원 들으시면서 설마 모든 문장을 다 적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딕테이션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교재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제대로 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예를 들면 명사라던가 그러면 그런 것을 빈칸만 그런 부분만 빈칸 뚫어놓은 것을 가지고 딕테이션을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단어 공부도 하시면서 딕테이션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든 부교재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 워크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못해요. 자, 5번 시은쌤의 333 쉐도잉 무한반복. 이 무한반복 하루에 몇 분요? 30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이 쉐도잉 해가지고 손해봤다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정도 하시면 귀가 갑자기 뻥 뚫리는 효과가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마술을 겪으려면 한 달은
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 했다고 뭐가 되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정말 꾸준히 해보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열심히 다 하시면 단기간 내에 고득점이 가능하겠다. 자, 요거는 수강생분이 절대 필사기에 대해서 후기를 적으신 거고요. 혼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고득점도 받았고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틱톡, GK, 딕테이션, 기출단어 등등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 중에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쓴 점수를 받고 나서 이제 해커스 안녕 하시면서 선생님 안녕 하면서 적고 간 수강 후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리스닝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오늘 드린 자료 중에서 내일 당장 점수가 올라가는 단어 시리즈. 이건 뭐냐면 실제 기출된 그런 단어들이고요. 얘네들만 외우시면 내일 당장 시험을 보시더라도 즉각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드렸으니까 맨 뒷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분께 한해서 요런 자료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역시나 또 오늘 외우면 내일 당장 점수가 올라가는 불가산 명사, 가산 명사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문제를 내보겠어요. 오늘 시험 답에 charity가 답이에요. 근데 charities가 답인지 charity가 답인지 모르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raising money for 빈칸. 자, raising money for 빈칸. 그럼 charity 쓰실 거예요? charities 쓰실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되나요? 고민되시겠죠? charity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하신 적이 없다면 고민되실 거예요. 복수를 써야 될지 단수를 써야 될지. 자, 답은 뭐냐면 바로 charity입니다. 불가산 쓰셔야 돼요. 왜냐면 charities는요, 가산일 때 자선 단체란 뜻이 있고요. charity는 그냥 자선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raising money for charities 아니겠죠? 자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니까 raising money for charit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와 가산 명사를 잘 모르시면 오늘 점수는 6.0인데 다음 주에 시험 봤더니 6.5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봤더니 다시 6.0으로 내려갔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 거죠? 실력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에요. 명사예요. 내가 명사를 답을 적어야 되는데 가산인지 아는 단어가 나왔으면 맞고 그 다음에 가산인지 모르는 그냥 컴페티션 아무거나 대충 써가지고 틀리고. 그러니까 나의 점수를 지금 실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실력에 맡겨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드리는 요 불가산 명사, 가산 명사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단골로 나오는 단어들로만 모아놓은 엑기스 자료예요. 그래서 요것도 꼭 설문지 제출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IELTS. 오늘 제가 IELTS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IELTS는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 점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쉐도잉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우리 해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야, 요거는 IELTS만 적용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죠? 그쵸? 영어 공부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어로 듣고 쓰고 말하는 진짜 실력을 진정으로 끌어올려주는 절대 시간을 투자하는 정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최고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ELTS를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IELTS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도 쭉 올라가실 거예요. 자, IELTS 리스닝 저와 함께 시윤쌤과 함께라면 7.5 플러스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IELTS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원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IELTS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IELTS 스피킹에 대해서 먼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먼저 IELTS 스피킹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토플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외국 생활을 조금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IELTS 스피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요즘 나오는 유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득점 달성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학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독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 이렇게 총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Do you lik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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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하게 What is or 어떤 것 like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질문이 엄청 쉬워 보이지만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달라져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Do you like working out? 하면은 괜찮아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뭐 왜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Do you like trees? 나무 좋아하니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죠. 이렇게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우리나라의 날씨가 어떤지를 물어봐요. 네, 세 번째는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네 번째 빈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작년까지 좀 자주 나왔던 유형은요. 이런 행동이 너의 나라에서 필수이니 뭐 예를 들어서 Is it essential to learn English in Korea?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습관 여러분 이거 잘 보실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감점 많이 받으세요. 보통 저희가 ever 하면은 경험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have you ever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do you ever 저거는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have you ever saved money to buy special things? 이것은 특별한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있니?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Do you ever save money to buy special things?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편이니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톡플 독립형 2번이랑 비슷하게 A를 선호하는지 B를 선호하는지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와져 있는데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우선 항상 첫 번째 큰 목소리, 억양, 속도 이거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문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샘플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고 이따가 얘기 드리는 매직 문장이랑 템플릿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설문조사 하신 다음에 그거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 문장의 길이를 얘기 드릴 건데요. 이제 저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쌤 파트 1은 몇 분 동안 얘기해야 되고요. 파트 3는 몇 분 동안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파트 2는 이제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파트 1, 파트 3는 문장의 길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두 문장에서 네 문장이 가장 좋아요. 두 문장에서 네 문장. 그리고 가장 듣기 좋은 것은 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질문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이름 물어볼 때 두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제일 먼저 받는 두 개 질문에서는 두 문장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이름 물어봤는데 이름의 뜻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뭐 Hi, my name is 성원. You can just call me Sunny, which is my English name. 이렇게만 딱 하면 되는데 My Korean name 성 means blah blah blah. My Korean name one means blah blah blah. I love my name. 이렇게 하면은 시험관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 끊고 넘어가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학생 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 딱 두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The reason why I chose my major was because 이렇게 하면은 시험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은 딱 두 문장이 적당하고 나머지는 세 문장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to the point 답변, 딱 질문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reason을 꼭 추가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파트 2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파트 2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describe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돼요. Describe a strange building, 좀 이상한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You should say, 조동사 should 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escribe 문장도 봐야 되지만 나머지 질문 4개도 꼭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파트 2만 저희가 유일하게 질문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준비 시간 60초에 말하는 시간은 60초에서 120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7.0 이상으로 가야 된다 싶으시면은 1분 넘었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1분 30초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딱 반 1분 30초는 넘고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파트 2에서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한테 이상한 빌딩 하나 얘기하라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2개 얘기하면은 이제 감점을 크게 받아서 최종 점수 6도 못 넘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설명인데 갑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큰 감점을 받게 돼요. 저는 항상 현강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한테 기본반이건 정규반이건 실전반이건 카드 받자마자 시간이 촉박해도 describe 문장을 마음속으로 빨리 2번 읽고 시제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랑 실전반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영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기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실전반 같은 경우는 계속 영어로 말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데요. 이제 저랑 이제 엄청 친했었던 학생분이 있었는데 영어를 엄청 잘하세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데 IELTS에서 계속 점수가 안 나오셨어서 저랑
저랑 수업을 들으셨었는데요. 이제 이분도 호주에서 8년 정도 살다 오셨었어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Describe things you do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Out of many things that I do to stay healthy, I'd like to talk about working out.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 점수 6.0밖에 안 나오죠? 이유는 2개 이상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제 운동한다 하나만 얘기해서 크게 감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중요한 것은 off topic이 나오지 않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you should say 4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꼭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이 넘으면 시험관이 말을 딱 중단을 해요. 근데 이제 2분이 넘어서 시험관이 말을 중단을 했는데 저기 4개 중에서 또 하나라도 놓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감점이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거를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파트 2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 드렸던 플루엔시, 큰 목소리, 억양, 속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웬만하면은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하는 아이디어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 시험관과의 인터랙션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 컨택트 그리고 제스처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이 컨택트가 일반적으로 제스처보다 중요해요. 저희 이제 종이를 받게 되니까 저희가 너무 겁이 나서 계속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점수가 나오지 않고요. 또 시험관 눈만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부담스러워져요. 그쵸? 시험관 눈이 너무 예뻐요. 막 파랑색, 갈색 이래가지고 막 이제 할 말을 막 까먹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플루엔시가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저는 제스처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스처 하면서 강세가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요. 갑자기 쏙백 이러면 어때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면서 강세가 들어가요. 발음에 불필요한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스처보다는 시험관과의 아이 컨택트를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파트 3 바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파트 3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A와 B를 비교시키는 유형들로 총 크게 4개로 나누어져요. 보통 장단점 비교, 영향, 그리고 현재랑 과거를 비교하거나 현재와 미래를 비교를 하고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이제 완료하면은 이 파트 3 샘플이 하나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구나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트 3는 보편적인 답이 중요한데요. 파트 3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만 넣는 게 중요하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파트 1, 파트 2는 나의 생각이랑 나의 느낌이랑 나의 경험, 나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파트 3는 여러분들의 생각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물어보는 게 쌤 그럼 I think, in my opinion 이런 거 되나요? 네, 완전히 되죠. 내 생각이니까. 네, 안 되는 것 in my case. For example, my cousin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너무 개인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는 4문장에서 6문장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번 유형에서는 문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편이어서 이제 비교를 시키잖아요. 특히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비교할 때 시제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저희 파트별 설명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웬만하면 시험 이제 보기 전에도 하면 안 되는 것 얘기 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통 IELTS는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게 나오니까 최신 문제들만 우선 풀자. 그리고 무조건 외우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점수가 빨리 나와야 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최신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신 문제들은 제일 마지막에 꼭 외워야 할 표현들만 좀 외워주시고 정말 단계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혼자서 연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녹음이랑 오답 노트예요. 녹음이랑 오답 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다들 똑같이 생각하죠. 녹음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기에 약간 좀 닭살 돋고 왜 해야 되나 싶고 늘으는 거 잘 모르겠다 싶은데 이제 녹음을 그냥 무조건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단계별로 또 정확하게 녹음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답 노트나 녹음을 하다 보면은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는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플루엔시랑 문법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이나 좀 간단한 문장들을 암기하기에는 좋은데 전체 답안을 외우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랑 이제 단기간으로 수업했을 때 점수가 빨리 나오셨던 분들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분 같은 경우에는 5.0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오답 노트 또 열심히 하시고 반에서 주어지는 첨삭도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7.5까지 나오셨어요. 7.5. 이제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조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6.5로 시작하셨다가 이분도 이제 한 달 만에 7.5로 나오신 분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 이메일 첨삭을 총 30번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무제한으로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막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5개씩 보내도 좀 봐드리고 이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 같은 경우에도 좀 오답노트를 통해서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답노트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빈 공책이랑 녹음기, 펜 이거 3개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이 빈 공책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과 답을 바로 녹음하는 게 좋아요. 연습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막 이런 거 들어가도 괜찮아요. 실제 시험처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정말 싫은 부분이지만 들어봐야 돼요. 듣고 좀 참으면서 들어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긴가민가한 문장이나 조금 들었을 때 틀린 문법 그리고 이 발음이 조금 세거나 내가 좀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은 그런 거를 다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류를 고치는 게 중요한데 나는 만약에 들었을 때도 내가 오류가 잘 안 고쳐지고 내가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거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IELTS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신칸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샘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샘플은요, 우리 General Training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주어지게 되죠. You have lost an item of value on a train.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어떠한 상황을 제시를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봤더니 되게 중요한 물건을 기차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그 다음 write a letter to the railway company 하면서 지시사항이 나오게 되죠. 뭘 하래요? 편지를 써라 라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게 되면요, 3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항상 지금처럼 3가지의 요구사항이 등장을 한다. 첫 번째, describe the item. 어떤 물건인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 explain where and when you left it. 언제 어디서 놓고 왔는지 설명하래요. 세 번째는요, say what action you'd like the company to take. 회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걸 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50단어 이상을 쓰세요 라는 말이 아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General Training 모듈의 에세이다.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이 주어진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내가 뭐뭐라면 하고 이거는 몰입을 하셔야 돼요. 이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답을 빠짐없이 3개 중에 2개만 쓰시면 안 되겠죠? 점수 많이 깎여요. 꼭 반드시 3가지 다 가능하다라면 순서대로 대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핵심적인 문제풀이 전략이 되겠다. 자, 두 번째 평가 요소는요, coherence and cohesion 이라고 하는 일관성과 결합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연결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접속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본론 시작하실 때나 뭐 예시를 줄 때라든가 뭐 결론 시작하실 때 보시면 뭐 first, above all 이런 표현도 있을 거고 뭐 in conclusion, for example 이런 표현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걸 잘 사용했는가. 두 번째는 문단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는가가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론 썼고 본론도 있고 또 결론도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문단의 중심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대요. 즉 각각의 문단에 토픽 센텐스가 있는가, 각
각 문단마다 주제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평가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명확한 전개가 드러나도록 아이디어와 정보를 논리적으로 배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 배열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 주장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가 오고 예시가 와야지 뭐 주장하기도 전에 예시나 우리 근거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일관성과 결합성 부분이다. 짜임새 있고 즉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아까 제가 중립 지키지 말자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내가 의견을 선택하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점수 깎일 부분이 없어요. 이제부터가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이세요. 어휘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별표를요 진짜 100만 개 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 성적이 한 5.0 또는 뭐 5.5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사실 글을 쓸 줄 아시는 겁니다. 그럼 내용 구성도 할 줄 알고요. 짜임새도 있게 글을 쓰시고요. 분명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5.0에서 5.5 사이만 왔다 갔다를 하시거든요. 여기서부터 판가름 나는 거. 5.0에서 9.0 사이는 전부 다 어휘 선택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정말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다양한 어휘를 써야 한대요. 두 번째는 정확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네 번째는 문법이나 철자 오류가 없어야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컬스에서 IELTS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송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학습 공략인데요. 크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리딩 공부를 한다 하면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거죠. 어휘, 문법,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에 따른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IELTS는 굉장히 지문의 길이가 긴 시험이라 속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문장을 다 읽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논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7.0 이상의 점수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5.5에서 6.0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휘, 문법, 스킬에 집중하시고요. 나는 6.5, 7.5 이상도 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논리 연습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놓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어휘, 문법. 당연히 뭐 문장을 보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겠지만 IELTS에서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품사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지 않으시면 답을 못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유효나 동요, 심지어는 반의어를 이용한 재진술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 문법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안 작성하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은 아주 시간이 빡빡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스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 일치인지 비일치인지 따라서 그리고 본문은 딱 한 번만 읽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시험이고 순서 일치도 있고 비일치도 있기 때문에 단락 단위로 읽어나가면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계는 그래서 전체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이 되겠죠.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자, 동의어나 유의어 패러프레이징에 익숙해지는데 보통 IELTS에서 물어보는 것들은요. 단어가 1차적인 의미보단 2차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dors 하면은 냄새죠? 채취, 그죠? 그리고 proper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되게 많이 봐왔던 단어일 텐데요. 이 단어의 두 번째, 2차적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계가 뚜렷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araphrasing을 봤더니 obvious smells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늘 봐왔던 proper, 적당한, 적절한, 타당한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비유적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done of something 이렇게 나왔어요. done이 뭔가요? 새벽, 여명이죠. 그죠?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시기일까요?
그쵸? 네, 누가 얘기하셨는데 초기예요. 그래서 early stage나 beginning으로 paraphrasing 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단어만 외웠다고 해서 그거 답을 찾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요령을 배우셔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반의어를 활용하는 것도 paraphrasing에서 중요한데요. not unusual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네. unusual이라고 하면 드물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흔하다는 거죠. 그죠? 늘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적인, 전통적인, conventional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less demanding. dem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어려운이라는 의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demanding, difficult예요. 그러면 less demanding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paraphrasing 될 수 있을까? 덜 어렵다는 건 그쵸? easy나 easier. 이렇게 paraphrasing은 반의어를 활용한 paraphrasing도 시험에선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paraphrasing active reading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전체 오늘 했던 얘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5.5나 6.0 목표로 원하신다면 어휘, 문법, 스킬에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6.5, 7.0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논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복된 실수를 바로 잡아야 돼요.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답 노트 정리도 해보시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문제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가 하는 그 패턴들을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준 부분대로 열심히 따라가신 분들은 한 달 혹은 두 달에도 목표한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연습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